네,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 박준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공무원 정년 연장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정년에 이르게 되면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년 제도인데요. 미국과 연령은 이러한 정년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연령 차별을 이유로 정년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정년 제도가 존재하죠. 민간의 경우 60세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60세, 그리고 경찰, 소방 공무원도 60세로 되어 있고, 그밖에 이제 법관이나 검사 등 이제 특정직의 경우 또 따로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정년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정년제도를 보면 98년까지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직급과 관계없이 60세로 공무원의 정년이 통일이 되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직면해 있는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라든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이러한 정년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년 제도는 사실 이제 인구 구조가 젊었을 때 이제 그 적합한 그런 고용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은 이미 그 인구 감소가 현실화가 되어 있죠.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더 빠르게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노동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이미 20%를 넘어선 상태에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시에 60세의 법정 정년을 지난 근로자들, 고령층 근로자들은 더욱더 그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65세 이상층인데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의 활용도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공무원 정년제도 개편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 우려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2년부터 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1년씩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이 되면은 65세가 되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이제 정년과 그 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정년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간 62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될 때까지 5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시급히 그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됐고요. 더군다나 조사를 해보면 공무원 연금 이외에는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공무원의 비율이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을 생각했을 때에도 연금 제도의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간 근로자의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정책적인 이슈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지금 제출된 그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총 11개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그 보고안에 보더라도 이 고령자 고용법상의 65세 정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러한 민간 근로자의 정년 연장 문제와 함께 이제 그 정년 제도에 적용을 받는 그 100만 명이 넘는
이 직업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 공무원을 고용하는 모범 고용주의 역할과 더불어서 텍스페이어들의 그런 전체적인 공익을 또 수호해야 될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를 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정년 연장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냐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크게 5개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재정적 영향, 재정 이슈로 접근하는 시각입니다. 이 사실 정년 연장은 국가 재정, 특히 이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정년 연장의 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이 다음에 보시는 심동철 교수님의 2020년 이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단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연장할 것이냐, 이러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 가면서 그 비용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안, 그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수는 2022년부터 시작을 할 경우에 약 17,000명, 2031년에 이르면 6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되는 인건비로는 2022년 한 해만 약 6억 6,500억 원, 그리고 2031년에는 약 3조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첫 번째 형평성은 세대 간 정의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이 자원 배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정년, 은퇴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세대 간의 연대 계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어떤 고용 체제가 직무 성과 중심이 아니라 연공 그리고 계급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연대보다는 갈등의 요인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년 연장이 세대 간의 고용 대체 효과를 과연 가져다 줄 것이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정년 연장을 지난 2015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고용 효과를 살펴본 문헌을 보면 장년층 고용은 증가했으나 청년층 고용은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유럽의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에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 이 두 계층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회적 형평성 이슈는 공직사회와 민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고용 보장에 있어서는 민간보다 더 낫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정년 연장까지 해주게 되면은 고용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도적 상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그 하나만 개혁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가져다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와 같은 다른 인사 제도와 패키지로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그 정년 제도 논의에 있어서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연령 차별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임금 차별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연령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 충족해야 될 합리성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다음 이제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임피제 적용 대상자들이 받게 될 임금 총액이 감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확보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 확대에 써야지 그것을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을 대법원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공공에도 충분히 이것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직사회의 역량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이 과연 그 관료제 조직의 성과와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저해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시니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당연히 조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조직의 어떤 신진 대사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과 활력이 또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이제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은퇴 선호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시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 있냐면요. 법정 은퇴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기 은퇴를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게 되면은 무조건 오래 일하는 걸 선호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자기는 더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일하기 싫다. 나는 되도록이면은 조기 퇴직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법정 연령이 상승할수록 그 경향성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 가면서 정년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키워드들은 개인, 조직, 정부, 사회 이 가지 네 가지 차원의 차원과 결합을 해서 한번 다음 그 5가지 쟁점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 선호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65세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 65세까지 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60세에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65세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시니어 공무원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지만 별도의 총 정원의 증원이 없이는 별도의 정원 증가가 없이는 이것이 당연히 신규 채용이나 승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장단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60세의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은 이제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조기 연금을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관련된 그 퇴직연금 제도의 개편이 뒤따라야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많은 어떤 그 개혁과 갈등의 논의가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정년 연장 이후에 직무를 재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65세 정년 연장된 사람을 기존의 보직을 유지시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년 연장 직전에 보직을 계속 수행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급여는 아마도 기존의 보수 체계를 계속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는 노후 보장성의 강화라든가 또 조직 차원에서도 인사관리의 편의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신규 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또 승진 적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에는 이제 고령자를 적합한 직무로 이동시키는 직책 강임이라든가 특수직위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따라서 그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급여도 삭감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새로운 고령자 친화적인 직무를 이제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는 또 부담도 있다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는 정년 연장의 방식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는 더 낫지만 이제 인건비 부담은 더 이제 커지고 조직 성과도 저하될 우려가 있죠.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과 같이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종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괄 정년 연장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별시킬 경우에는 이 선별하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또 까다롭고 복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별 대상자가 너무 또 많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또 우려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차원의 쟁점으로서 고용 유지 방식인데요. 정년 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으로 유지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의 방식이 아무래도 정년 연장보다는 사회적 수용성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퇴직 후 재고용을 하게 되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 특히 재고용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단점으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정년 연장의 도입 시기가 또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을 민간보다 먼저 또는 민간과 동시에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을 먼저 한 후에 공무원을 그 다음에 할 것이냐. 공무원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사회적 수용성은 측면에서는 낮지만 더 이제 그 장점이 되지만 그만큼 소득 공백의 해소는 지연될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를 보면 이제 민간의 경우에는 2006년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정년 연장할래, 계속 고용할래, 정년 폐지할래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희망자들을 이제 전부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5년에 60세 정년이 비로소 도입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1년부터 퇴직 후 임용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2023년부터 이제 정년 연장에 돌입을 했는데 그 전까지 약 20년간 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장기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속하였습니다. 일본 정년 연장 제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직 정년제라고 해서 60세가 되면 관리직 간부였던 사람이 일반직으로 비간부직으로 강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급여 이제 조정인데요. 60세가 되면 급여 체계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봉급의 70%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60세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그 퇴직 수당의 기준 시점을 60세로 잡음으로써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퇴직 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정년 연장의 사례는 정년 연장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 이제 그 보직 조정과 또 이런 급여 조정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일종의 사회적인 난제입니다. 단순히 연령 상한만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파급 효과들, 뭐 승진 적체 문제라든가 승진 신규 채용 감소라든가 또 인건비 문제 이런 다양한 그 문제들을 고려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사 행정제도의 복합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행정제도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정년 연장 기간에 기존의 보수 체계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그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중해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정년 연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보수를 조정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 대상자의 그 업무량이나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를 조정하는 그러한 그 대상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원 관리 개선입니다. 이 정원이 그 좀 더 플렉시블하게 운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 감소와 승진 적체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그 정원 제도들, 별도 정원을 적용시켜 준다든가, 그리고 기준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그 조치들이 적어도 정년 연장이 정착될 때까지는 좀 한시적으로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 숨통을 터주는 그런 그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령자를 위한 그 보직 관리 문제인데요.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경험, 경력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서 그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기존의 연구를 보면은 어떤 그러면 그 직무가 적합하냐? 재직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업무, 그리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중요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업무, 그리고 기존 재직자의 공백을 대체하는 업무, 소통 역량이 필요한 업무 등이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칫 이 정년 연장 논의를 하면서 고령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게 무조건 단순 업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년 연장에 돌입하기 전에 재직 기간 중에 이 공무원이 직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순환보직을 지양을 해서
우리가 보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반 행정가에 대한 그런 그 정년 이후의 수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그 공직 사회에서의 보직 관리 시에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인데요. 일본처럼 우리가 그 정년 연장된 이후에 보직 강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정년 연장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가 50대 간부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정년 연장에 대비한 교육 훈련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년이 연장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지휘 관리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멘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리더십 전환을 위한 교육 훈련이 같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